그래서 어떻든 이 한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기에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전술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을 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드니까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그 대화 그리고 통신선 복원 제기를 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갈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김여정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관련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발상이다. 그 말을 이어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런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우선 이제 큰 차원에서는 이제 대미 전략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4월 말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외교 중심의 또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라는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구체성들은 거의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 의제에 대한 구체성들을 보여줘야지만 거기에 좀 화답하는 명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답답함, 그래서 어떻든 미국을 흔들던 한국을 흔들어서 뭔가 답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미국을 직접 흔들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유화적인 조치를 통해서 어쨌든 중재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의중도 파악하고, 또 한편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만약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자신들의 어떤 전략무기 개발을 명분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미 전략 차원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국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적극적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조건부이지만 어쨌든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남북 미중 중에 지금 남북 중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극적이거나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좀 활용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한국의 대선을 상당 부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보다는 만약에 이 임기 얼마 안 남은 이 정부에서 특정한 모멘텀, 소위 이제 어떤 이정표를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멸되게 될 경우에는 4.27이라든가 9.19와 같은 기존의 합의들이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되거나 차기 정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만큼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그런 적극성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정부가 걷어찰 수 없는 뭔가 이정표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이긴 하지만 북한은 적극적으로 어떻든 그런 종전선언 제기에 화답해 줌으로써 위화 국면을 만들고, 아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재확인 과정들을 아마 거치면서 일종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강한 소신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핵화로 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 경우에는 이제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실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비판이 되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이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그런 요구한 것도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그런 의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객관적인 좀 전개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3조 사망의 연내, 그러니까 2018년 연내에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그 해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일단 합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 한두 달 있다가 이 개최된 북미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노동신문은 6월 13일자 보도에서 그렇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후에 또 미국 매체에서도 그런 공개된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자신은 조속한 시일 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내용을 북미가 합의한 내용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과 북미 합의 양쪽에 이 종전선언 문제가 걸려있다. 그래서 북한이 초기에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초기에 요구를 했던 이유는, 어떻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상징적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국제사회에 북미가 적대관계를 일정 부분 종식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어떻든 이제 좀 자신들의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겠다라는 약간 그런 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일정 부분 유연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종전선언이 좀 더 분위기 조성용으로는 상당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 종전선언을 요구를 했는데 2018년 7월 6일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시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김영철 당시의 부위원장이 이 강도 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얘기하고 종전선언은 왜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다면 구두로 종전선언을 합의했다라는 걸 북한이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종전선언 요구가 만약에 이행됐다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행됐다라면 이후에 뭐 비핵화를 하든 어떻든 뭐 주고받는 어떤 이런 협상의 어떤 진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텐데, 이때 이제 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첫 단추가 안 깨졌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결렬 내용들이 이 종전선언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인식들이 일단 자리하고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은 그것이 북한 입장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일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종전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미 간의 신뢰가 70년의 어떤 부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면서 협상해서 교환 구도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를 선뜻 나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의 구축의 기반으로서 종전선언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중은 어떻든 그런 입장에서 시작 지점으로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마 그런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마지막으로 제안함으로써 북한에게 좀 더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미국에 대해 좀 더 환기시키는 아마 의미를 좀 갖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이제 종전선언이 가지는 어떤 취지랄까, 또 나름대로 어떤 의의 같은 걸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 김여정하고 김정은이 그 종전선언에 관해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마치 이제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을 쭉 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종전선언 해봐야 뭔 소용이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전제 조건 것 비슷한 것이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전제 조건들을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일단 지금 이태성 부상과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세 차례 담화 내용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기준하고 적대 정책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이중 기준이고 적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앞뒤를 맥락을 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적대 정책은 오랜 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하는 부분들, 미국의 핵정책 여러 가지가 일단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무기 증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일종의 어떻든 제재 부분들, 그 다음에 적성국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들,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기하는 거는 오디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해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중 기준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더 얘기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도산 안창호함이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의 우리 잠수함이 이번에 새로 시중에 진수가 돼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이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이 성공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관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서 이 무기는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보기에 자신들이 동일 기종으로 SLBM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발로 간주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왜 이걸 억제력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이중 기준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이건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도발로 간주하는 것은 대북제재, 소위 이제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발을 간주하는 것인데, 어떻든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국방력 강화, 그리고 특히 무기 개발에 대해서 향후에 자신들이 계획된 일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도발로 간주돼가지고 끊임없이 한미로부터 비난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더 봉착하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에 이 국방계획 5년 계획, 무기 개발의 5년 계획을 시행하는 이 초기에 어쨌든 이중기준이라는 논리를 제시해서 계속 어떻든 자신의 이 무기 실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을 상대로 해서 일단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무기 실험은 진행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기에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전술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중 기준에 대한 발언은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3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뭐냐면 3월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북한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도발로 표현하는 것 가지고, 미국은 프랑스가 핵무기 증강을 하고 영국이 항모 전단이 늘리고 하는 굉장히 핵 증강을 하는 데에 대해서 다 예외를 두면서 왜 자신들한테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오커스라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가 동맹을 체결하면서 호주에게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예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왜 특정 국가는 핵무기 개발을 특정 국가의 허락에 의해서 예외로 이렇게 취급하고 자신들이 핵 개발하는 것은 이런 것이냐. 그래서 소위 어떻든 자신의 5년간의 무기 개발 체계, 시스템, 프로세스를 완수하기 위한 그것이 가장 주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적절하게 화해 모델 조성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약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도 일정 부분 내재돼 있다. 최근 요 종전선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특히나 일반인들은 이제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3번 만났는데 종전선언 얘기가 오가면서 또 이러저런 분위기가 반전된 후 한 번 더 평창 시즌2, 그게 북경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때까지 갈지 그거 하나 하고요. 이제 임기 말에 어떻게 보면 북한과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것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고 이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렇게 했던 회담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회담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런 회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후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지, 이런 게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9월 29일이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2번째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남 관련된 부분에서
10월 초에 통신 연락선을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신선 연락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지도자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그냥 큰 기조를 얘기를 하지, 보통 그런 발언들은 밑에 하위급에 있는 실무 관료들이 이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정세를 급격하게 파이브드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가 지도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 청와대 소통수석이죠. 박수현 소통수석이 통신선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화답하듯이 이제 발언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남북한이 시그널을 사실상 교환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그렇게 실렸다라면은 향후에 북한이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생각하는 일종의 빠른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임기에 임박하고 대선 국면이 거의 완전히 그 열기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뭔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정략적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조금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내에 개최하는 것이 타이밍상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실려 있다라면은 충분히 남쪽이 화답하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가능성은 높다. 높지만 이제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무현 정부의 그 말기에 했던 14 그 정상회담처럼 사실상 후임 정부에게 좀 부담 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번에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4.27 판문점 선언을 벗어나서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어렵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됐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재확인하면서 그 재확인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아마 임기 말까지 좀 더 뭔가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게 좀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게 만약에 새로운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행하기 전에 일단 합의문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게 되면은 차기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도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정 가능한 수준에서 기존 합의 중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반전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미국 경우에 보면은 좀 약간 상반된다고 그럴까? 왜냐면 이제 남북대화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거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런 데 보면 꼭 뭐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빼뜨리지 않고 언급을 해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의 뭐 이런 남북 화해 무드에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교적 원칙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은 일단 외교와 억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은 외교와 억지입니다. 외교라는 건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푼다. 다만 억지할 수 있는 한 축은 또 항상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한미 간의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의 2+2 회담이 있었을 때 그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의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는 풀긴 풀 때 그런 과정에서 억지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는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조정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로 다루겠다라는 건 없지만 일단 원칙과 방법은 접근 방법은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미국 내 인식이 우리하고는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보상 성격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내에 이때 조성되어 있는 분위기고 민주당 정부의 출신조차도
과거의 대북 불신들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의 전체적으로 이 팽배해 있는 그 대북 불신으로 볼 때 이 종전선언의 제안을 워싱턴, 특히 이제 백악관이 흔쾌히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지극히 낮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무부 내에서의 불신 태도도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국무부보다 덩치가 큰 게 바로 국방부입니다. 이 국방부는 뭐 예산의 규모라든가 전체적 영향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국방부는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의회의 국방위원회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이 국방위원회는 군산복합체라든가 방산업체들과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산업부문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이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내년 초 정도 되면은 1년 동안 리뷰 과정을 거쳐서 각종 전략보고서들을 내놓습니다. 이 전략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추진할 안보 전략의 대강을 다 밝히는 자리인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떻든 북한이 주요한 타겟, 북한이 주요하게 명분화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갑자기 수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입김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원칙상에서도 외교와 억지라는 이중 틀의 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북한의 의중과 여러 가지가 파악되고, 그 다음에 실제 비핵화가 실천된 다음에 종전선언을 타진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미국 내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 여론조차도 그렇게 수용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당장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 제안은 한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떻든 최근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68%가 찬성을 일단 했습니다. 반대가 한 23%에서 26%였는데요. 그만큼 국민들 자체는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시기적인 것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일종의 이런 논의를 촉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당장 수용돼가지고 미국이 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뭐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통신선이 복원되고 남북관계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이미 구축한 핵과 미사일 이런 거를 인정하는 오물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남한이 뭐 북핵의 볼모가 되지는 않는지 저희가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